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님과 함께 이 상황을 상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윤석열이가 드디어 이제 체포영장이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사실 윤석열이 계속 버티기를 하는 이상 예. 체포를 또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나 잡아봐라 이랬어요 사실은. 네, 차라리 자진 출두를 계속 했다면 네. 굳이 체포영장까지 안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자기가 말로는 뭐 수사에 당당히 임하겠다려 놓고 네. 계속 숨어서 안 나오니까 글쎄 말이에요. 체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예. 그래서 체포영장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했습니다. 우리는 했는데 네. 윤석열이는 안 한 것 같아요. 어제 아주 긴급하게 황급하게 네. 변호인단을 이제 이미 구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임계를 냈잖아요. 네. 어제까지 체포영장을 청구한 그 마당에 선임계를 냈어요. 네. 그거 봐서는 네. 야 너희들이 나한테 설마.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어? 한번 네. 해봐 되는지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예, 그 안에 숨어 있으면서 예, 망상을 계속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꿈을 깨게 해주는 것이 바로 체포거든요. 그렇죠. 구속이고. 예, 예, 그렇게 돼야 윤석열이 정신이 좀 돌아올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윤석열한테 상당한 충격을 준 일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뭐 막상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가 진행되고 네. 구속되면 그때는 훨씬 더 정신적 충격이 크겠죠. 아마도 윤석열이나 그 윤석열 옆에서 달달한 얘기만 해주는 네. 그 간신들은 이 각하는 그 공수처가 수사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죠. 공수처가 지금 체포영장 냈단 말이죠. 네. 이 새끼들 헛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네. 좀 드시던 술이나 더 드세요. 그렇죠. 뭐 이렇게 네, 맞습니다.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윤석열은 계속 어떻게 보면 헌재가 자기를 기각해 줄 거로 네. 기대하고면서 버티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지금 6명 체제 유지하면은 그렇죠. 정영식이가 내가 이렇게 또 특별히 네. 챙겨줬는데 나에 대해서 우호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어? 그렇죠. 뭐 이런 마인드도 있었을 예. 것이고 6명 체제로는 판단이 안 날 것이니 그렇죠. 4월까지 계기면 또 거기서 2명이 또 정년이 되니까 정년이 아니라 임기가 만료가 되니까 그 뒤로는 4명 체제로는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으니 나는 그냥 임기를 마칠 때까지 뭐 직무 정치 상황이라도 안전하게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2차 계엄이나 준비해야 되겠어. 그렇죠. 이렇게 예. 생각. 어이구 이게 뭐냐 예. 하면서 지금은 상당한 정도로 좀 떨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부들부들. 네. 이거 장난 아닌데 내가 네. 생각하던 거랑 현실이 다르네. 예. 이런 것이 조금 지금 다가오기 시작했을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가스라이팅 관련해서 그 보수 개신교회하고 싸우잖아요. 네. 거기에 함몰됐던 사람들, 그 가짜 거짓 가르침에 함몰됐던 사람들은 네. 그 깨어나오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래 걸립니다. 윤석열이도 그 상태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상 그렇지만 구속되면 예. 윤석열은 급속히 정신적으로 무너질 거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셨습니다. 예. 그 이미 정신적 붕괴가 온 상황이고 네. 미국의 버림을 받아가지고 네. 정신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예. 이걸 지탱해 주는 게 주변의 간신들과 네. 그거 유튜버 예. 김건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분리가 돼버리면 네. 감옥에 들어가가지고선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요. 술도 없고 술도 스마트폰도 없는. 맞습니다. 예.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예. 술도 못 마시고 그러면 술도 깰 거고 예. 그럼 이제 제정신이 조금 돌아오면 예. 확 무너질 가능성이 있죠. 그게 한 얼마나 걸릴까요? 뭐 봤을 때 제가 볼 때 구속되고 얼마 안 지나서부터 심적으로 크게 무너지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양지열 변호사라고 그 양반이 비슷한 캐릭터의 사람을 한번 변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들어갈 때만 해도 의기양양했어요. 네네네. 술도 많이 먹고 뭐 반쯤은 그 어떤 알코올에 의존하는 상태였는데 술 안 들어가고 보름 만에 네. 돌아왔대요. 윤석열도 그거 못지않게 빨리 무너질 수 있어요.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엔? 무너지면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뭐 이제 불구술술. 예. 그다음에 이제 나 잡으쇼 뭐 내 인생 헛살았네 등등등 완전히 저항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의 심층에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권위주의 성격자이기 때문에 무력감이 있다 그랬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이 무력감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예. 이게 이제 동물 실험도 있어요. 예, 예. 전형적으로 그 유명한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네, 그 셀리그맨이 실험한 게 있었는데 네, 네. 개한테 계속 그 전기 충격을 준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학습을 못하게, 그러니까 상황을 돌파하지 못하게. 아, 그러니까 레바를 누르면 전기 충격을 멈출 수 있는 개들은 상관없는데 네, 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전기 충격을 받는 거죠. 네,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 도망갈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도 네. 앉아서 그냥 전기 아하. 충격 받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게 학습된 무력감 이렇게 표현했는데 네, 네, 이 무력감이 일단 심한 사람들은 네. 감옥 문이 열려도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아, 예, 윤석열이 사실은 심층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예. 요게 전면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하. 무뎌지면서. 예, 예, 예. 그러면 그냥 날 잡수시오. 예. 뭐 이런 태도로 예. 그냥 자포자기 해버릴 가능성이 있다. 아하. 특히 윤석열은 김건희가 이렇게 쥐고 흔드는 뭐 어떻게 보면 몸종 같은 사람인데 그렇죠. 김건희한테 가스라이팅 당했죠. 네. 김건희가 영향력을 더 이상 미치지 못하게 된다거나 네. 혹은 또 김건희가 자기를 버릴 것 같은 예감이 든다면 더더욱 빨리 아.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수사 받을 때나 재판 할 때나 내가 한 걸로 하자 그냥. 어? 머리 푹 숙이고 응. 그냥 다 죄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응. 이렇게 응.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들어갈 때는 모르겠지만 예, 예. 얼마 안 지나서부터 네. 빠르게 정신적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 술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크죠. 예. 이제 저는 그래서 술을 이제 못 마시게 된다는 점이 매우 크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결정적이다. 네. 그래서 어젯밤이 마지막 술 마실 수 있는 밤이었다. 그런 점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제의 요구를 요청했다. 최상목 대통령 대행한테. 국민의힘이 뭐 저런 거는 뭐 항상 특별히 하던 짓이니까요. 뭐 놀라울 일은 아닌데 참 염치 없는 놈들이네요. 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아침에도 뭐 강제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 권성동이가 또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집단 자살의 길로 질주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돌이키기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들소대가 절벽을 향해 질주하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두머리 들소 예. 윤석열과 김건희가 글로 뛰니까 네, 이 덩달아 다 같이 뛰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아무 생각 없이. 예. 근데 여기서 갑자기 스톱하고 뒤로 돌아서서 뛰기는 네. 정말 어렵죠. 근데 저는 또 이렇게 보는 부분이 윤석열이가 일단 감옥에 들어가면 그러면 좀 이자들도 입장을 좀 바꾸지 않을까. 제가 국힘당 사람들이 네, 내 계엄이 떨어진 당일날 그 단톡방이 공개됐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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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보면 네. 자율적으로 사고하는 인간이 거의 없어요. 아, 그 순간에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그렇죠. 지시를 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원내대표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뭐 그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막 거의 유치원생들처럼 네. 난리가 났더라고요. 예, 예. 단톡방에. 예. 이런 걸 보면 국힘당에 있는 사람들이 네. 명태균한테 뭐 세비를 반씩 바친 게 네. 김영선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하나같이 예. 지적 판단 능력, 자율성, 독립성 이런 것들을 상실한 네. 거의 저는 뇌가 없는 인간들 같아요. 그런 행동을 보면. 아니 그래도 한때 YS 같은 분이 대통령을 하던 YS는 우리가 봤을 때 많이 우스운 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제일 나은 보수 대통령이었어요. 또 그런 정당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다 이 모질이들만 남았는가. 네. 참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70년 넘게 적폐청산이 안 되고 아, 지배 세력 교체가 안 되면서 그렇지. 얘들이 점점 더 상태가 나빠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한 번씩 그렇게 지배 세력 교체가 되면 예.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예. 아,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네. 이게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예. 결국 처벌을 받는구나. 예. 그런 두려움이라도 생기면서 변화가 되거든요. 약간 긍정적인 측면으로. 맞습니다. 이명박이 보다도 박근혜가 더 예. 악화된 더 나쁘죠, 인물이고요. 상태가. 박근혜보다 더 악화된 인물이 황교안이고, 그렇습니다. 황교안보다 더 악화된 인물이 윤석열이고, 그렇죠. 예, 점점 얘네들은 예. 그러니까 처벌을 받지 않고 그대로 권력을 유지하면서 네. 한국에서 권력과 부를 독점하면서 고여 있는 물처럼 된 겁니다. 썩어요. 네. 이런 예. 물들은 썩습니다. 그래서 예. 이쪽은 긍정적 변화가 있기보다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나빠졌다. 특히 정신건강 측면이 나빠졌다고 봅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정신건강이 전반적으로 다 나빠졌지만 네. 제일 나빠진 집단을 꼽으라면 기득권층이거든요. 그렇죠. 이 세력이 얼마나 정신건강이 악화됐는지 보여준 사건이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광신도 집단처럼 바뀐 거예요.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내란충이라는 표현도 썼거든요. 내란충. 이거는 뭐 곤충같이 네. 여왕개미 쫓아가는 예. 무리들이다. 예. 근데 이때 문제는 이거죠. 여왕개미가 날아가면 네. 오합지졸이 됩니다. 그렇지. 와 흩어집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를 지도하던 사람이 날아갔네. 어떡하지?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구속되면 기가 많이 꺾여서 네. 내란 범들이 상당 정도로 예. 혼란에 빠지고 예. 일부는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게도 예상합니다. 그렇죠. 예. 게다가 또 명태균이라는 폭탄이 그렇죠.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명태균에게 얽히지 않은 차기 대권 주자가 없는 없죠. 국민의힘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여기는 지지 멸렬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와해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거의 괴멸될 가능성이 높죠. 사실 그 보수 정당은 항상 그런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자유당이 그렇게 해서 몰락했고 네. 공화당이 또 그렇게 해서 몰락을 했고 국민의힘 그 뿌리를 타고 올라가면 결국 네. 전두환의 민정당이 나오는데 그렇죠. 이 당도 이제 운명을 다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름을 바꾸어서 네. 계속 부활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또 사실상. YS라는 또 어마어마한 네. 민주화 투사가 또 결합하면서 맞습니다. 당이 완전히 DNA가 바뀌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연명을 해왔는데 네. 이번에 네. 내란을 지지하는 걸 선택하면서 네. 집단 자살의 길에 들어서서 아. 저는 앞으로는 재기하기가 정말 힘들 것이다. 네. 극우 세력이. 예. 한국에서 극우 세력은 이제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렇죠. 이 극우가 그래도 심지어 전두환이까지도 반일이었거든요. 그렇죠. 친일의 극우라는 게 그렇죠.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는가? 예,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이제 밑바닥이 다 드러나게 네, 된 것입니다. 친일만이 아니라 뭐 내란을 일으켰고요. 예. 외환을 일으키려고 하는. 왜 왔나? 전쟁을 그렇지. 일으키려고 하는. 야, 내란 외환.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극우에 대해서 네. 어떤 평가를 하겠습니까? 네. 최소한 쟤네들은 그래도 안보는 신경 쓰는 애들이야. 그렇지. 뭐 경제는 좀 살리는 애들이야. 다 날라갔어요. 네. 쟤들은 그야말로 자기들 살기 위해서 네. 자기들의 사익을 위해서라면 전쟁까지도 불사할 놈들이다. 네. 완전히 미친 놈들이다. 네. 이런 평가를 이번에 받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재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아유, 정말 참 여러 가지로 오늘 아침은 또 핫한 아침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평소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어요. 12,000분이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경호처가 막아서지 않겠는가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그 수사기관 쪽에 정통한 제 정보원에 따르면은 100% 막아설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건 내란이죠. 내란이죠. 명백한 내란이죠. 예. 이건 무력을 동원한 내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란범으로 체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럴 경우 예. 지속적으로 막긴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 처음에는 좀 네. 몸으로 뭐 이제 할 수는 있지만 네. 자기들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건 명백하게 내란에 동참하는 행위고. 그렇지. 내란범을 지키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거잖아요. 네네네. 공무집행 방해이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네. 대부분. 예. 이번에 만약에 이런 짓을 공무원이죠. 경호처 네. 요원은. 네. 이런 짓을 하다가 예. 뭐 잘렸다. 예. 법적 처벌을 받았다. 예. 연금 날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연금이 커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음. 영장이 합법적으로 발부됐는데 이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네. 뭐 공무집행 방해에다 내란 동참에다가 연금 박탈까지 있을 수 있다. 네. 너희들 생각 잘해라. 예.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예. 이럴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저항하면서 윤석열을 보호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렇지. 전 그렇게 봅니다. 잘 머리를 써서 네. 설득하고 달래서. 그렇죠. 예. 네. 그 사람들이 뭐 하려고 끝까지 지키려고 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소식 좀 정말 큰 쇼킹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 경호처가 끝까지 이 윤석열을 옹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예,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한덕수는 왜 마지막까지 윤석열 편을 들었을까? 아니 오늘 한겨레 칼럼도 나왔지만은 네. 그냥 그분의 별명이 풀이래요.
바람이 불면 좌쪽으로 불면 그쪽으로 기울고 또 우쪽으로 불면 또 우쪽으로 기울고 그게 한덕수였는데 그렇죠. 원래 그랬죠.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탄핵된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섰다는 거는 이 주변 사람들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한덕수가 되면은 당연히 이 국민의 어떤 그런 뜻을 따라서 한 윤석열의 이런 그 파면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한덕수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저는 하나는 일단 미국이 비호해 준 것이 이 간의 이상을 불러왔다. 그렇죠. 간이 좀 부었다. 간이 부었다. 이게 하나가 있고 예. 또 상황 오판을 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득권층에 오래 몸을 담다 보면 네. 국민들은 시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예. 또 국민들이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지 잘 신경을 안 쓰게 돼요. 네. 뭐에 주로 신경을 쓰게 되냐면 네. 자기가 속해 있는 무리의 분위기, 예. 여론, 예. 뭐 압력 이런 거에 민감해지고요. 그다음에 뭐 대결 뭐 이런 걸 보더라도 국민을 중심으로 놓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힘당 간의 싸움으로만 봅니다. 그랬을 때 한덕수가 보기에는 윤석열 계속 버티고 있고 아직 그 HDI 의원들이 다 복귀한 것 같지도 않고 네. 뭐 그다음에 국힘당도 버텨주고 네. 헌재에서도 잘하면 기각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판단을 잘못해서 아직도 대세는 윤석열에게 있다라고. 그렇죠. 판단 그 시점까지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예. 그다음에 또 하나의 가능성은 내란에 깊게 개입한 공범일 가능성이 있겠죠. 아 한덕수가. 네. 예예. 그래서 야 이거는 내가 내 목을 조이는 행위인데 어쨌든 살아야 되겠다 나도. 그래서 내란 사실 가담자들은 내란죄가 형량이 엄청 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벼랑 끝에 몰린 상태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판사판. 그 윤석열이가 어이 덕수 형님 곧 여기서 빠져나가시면 곤란하지. 그렇죠. 내가 입만 열면 당신은 아웃이야. 그냥 나야 그래도 사는 날이 좀 더 남아있지만 형님은 감옥에서 아웃입니다. 40년 관료 생활의 끝이 내란죄입니까? 아이 곤란하지. 협조하셔야지. 몇십 년은 나올 걸. 뭐 형하고 나하고 공동 운명체야. 그렇죠. 왜 따로 놀려고 그래 형. 네. 정신 차려. 이렇게 했을 가능성.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예. 그리고 또 한덕수가 그동안에 있었던 숱한 약점들을 쥐고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지. 저쪽에서.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너 잘해라. 그러면 한덕수 같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쪽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아유 안 되겠다. 무리하다가 죽는 수가 있겠구나. 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